건설안전기사 필답형 2025년 1회 문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1번 하인리의 재예방대책 5단계. 자, 여기서 우리 필기시험 할 때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하인리의 재예방대책 5단계. 5단계 중에서 2단계를 써라. 그리고 5단계에 적용할 3.2를 써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2단계. 2단계가 뭘까요? 2단계는 사실의 발견입니다. 사실 발견, 사실의 발견. 자, 그 다음에 5단계에 적용할 3.2를 쓰라 그랬는데, 하나, 먼저 education. 자, 우리 영어로 쓰지 말고 그냥 한글로 쓸까요? 교육. 자, 그 다음에 또, 자, 영어로 쓰지 말자면서 또 제가 영어 쓰네요. engineering. 자, 이것은 기술. 자, 그럼 세 번째가 문제인데요. 이게 enforcement거든요. enforcement. 자, force가 힘이란 뜻이잖아요. 자, 근데 이거를 번역을 할 때 관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는 규제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저는 그냥 관리라고 하겠습니다. 관리. 그래서 하인리 재예방대책 5단계에는 자, 먼저 1단계는 뭘까요? 안전관리 조직. 2단계는 사실발견, 3단계는 분석평가 또는 사실의 분석, 4단계는 시정책의 선정, 5단계는 시정책의 적용. 자, 이 중에서 2단계를 써라 되어 있죠. 자, 그럼 2단계만 외우지 말고 전체를 다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단계에서 적용할 3.2, Education, Engineering, Enforcement. 자, 근데 enforcement는 이 번역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규제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관리라고 하겠습니다. 교육기술관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답은요. 2단계 사실발견, 그리고 교육기술관리. 자, 그리고 참고로 하인리의 재예방 5단계 볼까요? 안전관리 조직, 사실발견, 분석평가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사실의 분석 이렇게 됩니다. 사실발견, 사실의 분석 또는 분석평가, 시정책의 선정, 시정책의 적용 이렇게 기억합니다. 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안전보건 개선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두 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는데, 안전보건 개선계획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이 있겠죠. 안전보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 관리 체제를 정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설 확충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설, 그리고 안전보건 관리 체제, 그리고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들어가는 거 보이죠?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자, 근데 4번을 하지 맙시다. 자, 우리는 세 가지만 외우겠습니다. 시설,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 교육. 시설,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 교육. 자, 그리고 만약에 어려운 사람은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니까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다시 봅니다.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 교육. 관리체제하고 교육. 요것만 외우면 되겠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법적으로 한번 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산업안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법령이 산업안전법이 있어요. 자, 법이 있고, 그리고 이 법에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령. 그리고 또 이에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래서 자, 여기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61조 안전보건 개선계획의 제출 등 해서 2항을 보면 시설,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 교육,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 요게 시험 문제였네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도 있습니다. 자, 그 내용도 이제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시게 됩니다. 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 조립, 해체, 변경. 조립, 해체, 변경하는 작업을 할 경우 준수할 사항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총 6가지인데 그 중에 우리 두 가지를 외우는 거거든요.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 두 가지 볼까요? 자, 첫 번째, 근로자가 관리감독자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관리감독자 지휘에 따라. 그리고 조립, 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 범위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널리 알린다 이 말이에요. 주지시킬 것. 자, 이 두 가지를 외우겠습니다. 물론 3번, 4번, 5번, 6번 있는데 너무 길지요? 너무 깁니다. 이거 다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일단
문제에서는 두 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으니까 두 가지를 외우고, 그리고 여력이 되면 한 개 정도 더 추가하는 식으로 하시면 좋겠네요. 보겠습니다. 근로자가 관리감독자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조립 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 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자, 물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는 6개를 다 외워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3번, 4번, 5번, 6번 한번 읽어볼까요? 조립 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 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 그리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출입 금지하고 게시할 것. 그리고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작업 중지. 그리고 비계 재료의 연결, 해제 작업을 하는 경우 폭 20cm 이상의 발판 설치, 근로자금 안전대 사용,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게 할 것. 자, 보세요. 이게 외워지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해를 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자, 저는 요 두 개부터 외우고, 그리고 또 여유가 되면 하나 정도 더 외우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관리감독자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조립 해체 또는 변경, 시기, 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그리고 세 번째 볼까요? 조립 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이렇게 해서 한 3개 정도까지만 외우면 되겠습니다. 4번 철골공사 표준안전 작업지 침상, 구조안전의 위험이 큰 철골 구조물,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 등의 외압,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 구조물 두 가지 구조물을 봐야 되겠네요. 이 구조물은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취약한 구조물이겠죠. 그러면 이 구조물은 어떤 걸까요? 아주 높이가 높거나 또는 폭과 높이가 이것이 1대4 이상이면, 보세요. 이게 1대4 이상이면 그럼 이제 더 높단 말 아닙니까? 더 높으면 그러면 강풍에 의한 풍압에 취약할 수밖에 없죠. 높이가 높거나, 이 높이는요 20m 이상입니다. 20m. 높이 20m 이상, 또는 구조물의, 자, 가로를요 폭이라 그래요. 폭. 그리고 세로를 높이라고 하면 되겠죠. 폭과 높이의 비가 1대4 이상인 구조물. 그러면 또 두 개를 풀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첫 번째, 높이 20m 이상. 그리고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 1대4 이상.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도 같이 봅시다.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그리고 연면적장 철골량이 50kg per 제곱미터. 이 제곱미터라고 해야 되고 아니면 평방미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50kg per 제곱미터 또는 평방미터 이하인 구조물. 그리고 기둥이 타이플레이트형인 구조물, 이연부가 현장 용접인 구조물. 자, 우리는 두 가지만 쓰라 하면 이렇게 쓰면 돼요. 높이 20m 이상, 아주 높아요. 근데 그 높이는 20m 이상, 그리고 폭과 높이의 비 1대4 이상, 1대4 이상이면 자, 풍압에 취약합니다. 자, 그리고 뭐 하나 더 하자면 요게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자, 이걸 다 외우지 맙시다. 다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다 외우지 말고 일단 두 개 외우고 하나하나 추가해 나간다. 5번 건설기술진흥법령상 건설공사 참여자는 건설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 장에게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해야 되는데, 통보하는 사항 세 가지. 자, 그러면 뭐가 발생했죠? 사고가 발생했어요. 건설사고가 발생했으니까 뭘 통보할까요? 발생 일시, 장소, 경위, 조치사항, 이런 걸 통보해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 발생 경위, 그리고 조치사항, 그리고 하나 더, 향후 조치 계획까지. 다시 봅시다.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 발생 경위, 조치사항, 향후 조치 계획. 이렇게 외웁니다. 이건 다 외워볼까요? 짧으니까 다 외웁시다. 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 색채 기준, 가로를 채우시오.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에 따른 색채 기준입니다. 먼저 금지는 바탕은 흰색, 그리고 기본 모형은 빨간색, 관련 보호 및 그림은 검은색. 지시는 바탕은 파란색, 관련 그림은 흰색. 안내 녹십자, 바탕은 흰색, 기본 모형 및 관련 보호는 녹색,
그리고 바탕도 녹색, 그리고 관련 보호 및 그림은 흰색, 출입금지 표지, 글자는 흰색, 바탕에 흑색, 다음 글자는 적색입니다. 자, 이거 외워주십니다. 7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종 시설물. 제1종 시설물이라 그래서 이게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다 외울 수는 없고요. 보기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정리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 연장 500m 교량. 500m 이상의 도로 또는 철도 교량은 이것은 일종 시설물이에요. 제1종 시설물. 연장 500m 하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연장 100m 터널 돼 있는데, 터널은요, 이것은 100m가 아니고 1000m 이상이 돼야 됩니다. 연장 1000m 이상의 터널입니다. 그 세 번째, 철도 교량 고가교. 철도 교량 고가교, 자, 이거 제1종 시설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수 용량 500만 톤 댐이라 그랬는데, 500만 톤이 아니라 1000만 톤. 1000만 톤 이상의 댐, 저수 용량 1000만 톤 이상의 댐이 제1종 시설물입니다. 그리고 16층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21층 이상입니다. 21층 이상. 21층 이상 공동주택 제1종 시설물입니다. 그리고 항만, 관문. 자, 이것도 제1종 시설물. 그럼 제1종 시설물은 연장 500m 교량, 철도 교량, 고가교, 항만, 관문 해서 3개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터널 공사 표준 안전 작업 지침상 터널 공사 시 터널 작업면의 조도와 관련해서 가로를 채우시오. 먼저 막장 구간. 막장 구간은 몇 럭스 이상일까요? 이것은 70 럭스 이상입니다. 70 럭스. 터널 중간 구간 50 럭스. 뭐 럭스, 룩스 뭐 어떻게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터널 입출구, 수직구 구간은 이것은 30 럭스입니다. 70, 50, 30. 70, 50, 30. 70, 50, 30. 이렇게 하겠습니다. 9번 운반 하역 표준 안전 작업 지침상 고정식 기계 운반 하역 기준과 관련해서 가로를 채우시오. 첫 번째, 가마 올리기 작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면과 약 5cm, 지면과 약 5cm 떨어진 지점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두 번째, 장비의 이동 작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마 올림, 풀어내림과 주행 또는 가로 방향 운전의 이중 조작 운전을 할 때에는 매단 물체의 바닥면과 작업면과의 최소 이격거리를 2m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5cm, 2m 요거 끼어쓰기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1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철골공사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기상조건 2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 기상조건은요, 풍속이 있을 것이고, 풍속, 그리고 강우량, 그리고 강설량,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풍속, 강우량, 강설량. 자, 풍속은 10m/s, 강우량은 1mm per hour, 그리고 강설량은 1cm/hour. 그러면 세컨을 이름 뭐라고 표현하냐면 초당이라고 표현해요. 초당. 요 H는 시간당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풍속 초당 10m 이상, 강우량 시간당 1mm 이상, 강설량 시간당 1cm 이상. 자, 이렇게 부호로 이해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말로 씁시다. 말로. 풍속이 초당 10m 이상, 강우량 시간당 1mm 이상, 강설량 시간당 1cm 이상. 이렇게 외울 수 있겠습니까? 풍속 초당 10m 이상. 말이 어렵네요. 풍속 초당 10m 이상, 강우량 시간당 1mm 이상, 강설량은 시간당 1cm 이상. 철골공사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기상조건입니다. 11번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하물을 인양할 때 준수사항 3가지입니다. 하물을 인양할 때 준수사항 3가지 되어 있는데 뭐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3개만 뽑아봅시다. 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인양물체의 무게. 이 무게는 실측을 원칙으로 하고, 인양물체의 무게가 일정하지 않은 때에는 평균 무게와 최대 무게를 실측. 인양물체의 무게는 실측 원칙, 그리고 무게가 일정하지 않은 때에는 평균 무게와 최대 무게를 실측. 그리고 인양물체의 무게를 어림잡은 때 가볍게 들어 개인의 인양 능력에 충분한가 여부를 판단하여 인양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는 무게입니다. 무게.
키워드가 무게죠.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는요, 인양할 때 몸의 자세는 한쪽 발은 들어 올리는 물체를 향하여 안전하게 고정시키고 다른 발은 그 뒤에 안전하게 고정시킬 것.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인양할 때 몸의 자세는 등은 항상 직립을 유지하여 가능한 한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할 것. 자, 3개 쓰라 그랬지만 우리는 4개를 외워봅시다. 자, 인양 물체의 무게, 실측 원칙, 평균 무게와 최대 무게 실측, 인양 물체의 무게, 어림잡 보면 그러면 인양 능력의 충분한가 여부를 판단해서 인양할 때 몸의 자세, 한쪽 발 안전하게 고정, 다른 발은 그 뒤에 안전하게 고정. 그리고 몸의 자세는 등은 항상 직립을 유지, 가능한 한 지면과 수직. 외워봅니다. 1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주의 조치사항입니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주의 조치사항 4가지를 써라 그랬는데 우리는 5가지 씁시다. 자, 무슨 말이냐면 4개 써라 5개 써라 이거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자, 이건 다 외워봅시다. 짧아요. 자, 낙수 방출보, 낙수 떨어지는 물, 방출 밖으로 내보냅니다. 보는 뭐 저수지란 뜻, 보가 저수지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낙수 방출보라는 게 있다. 낙수 방출보, 낙하물 방지망 설치, 수직 보호망 설치, 방호선반 설치, 출입금지구역 설정, 보호구의 착용, 낙수 방출보. 자,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주의 조치사항은 낙수 방출보입니다. 낙하물 방지망 설치, 수직보호망 설치, 방호선반 설치, 출입금지구역 설정, 보호구 착용. 1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정원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 3가지입니다.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정원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 3가지. 첫 번째, 해당 사업장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하면 자, 3가지 외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상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 자, 다시 외워봅시다.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정원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해당 사업장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하면 4개를 외웠습니다. 1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과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하지만 이러한 지도계약에서 제외되는 공사 3가지. 지도계약에서 제외되는 공사 3가지는 공사기간이 짧거나 또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공사기간이 짧아야 되겠죠. 지도계획에서 제외된다. 먼저 첫 번째,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 공사기간이 짧아요.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두 번째,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이때는 지도계약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지도계획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지도계획에서 제외됩니다. 3가지 쓰라니까 1번, 2번, 4번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부터 외웁시다.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건설안전기사 필답형 2025년 1회 문제를 함께 보셨습니다.